Over the course of the year, we've taken forceful actions to tighte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FOMC participants expect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to come into better balance over time. My colleagues and I are acutely aware that high inflation imposes significant hardship as it erodes purchasing power, especially for those least able to meet the higher costs of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We are highly attentive to the risks that high inflation poses to both. 네, 페드 먼저 만나고 오셨습니다.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당초 예고대로 이례적으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서 발을 이제는 떼고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즉 빅스텝 인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하게 된 거죠. 다만 점도표 상에서는 19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이 최종 금리로 5% 이하를 제시했고 10명 정도가 5에서 5.25%를 제시했고 그리고 나머지 7명은 5.25% 이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다수가 최종 금리로 5% 이상을 제시를 했고요. 여전히 전반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최종금리를 5.1%까지 올리면서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도 다시 한번 성명서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성명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몇 달에 걸쳐서 단어 또는 문장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번에 바뀐 문장들을 함께 찾아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공급망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방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단어를 변경하면서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를 평가를 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11월의 성명문은 온화했지만 기자회견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반면 이번에 성명문은 강경했고요. 기자회견 또한 시작부터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단어조차도 어조가 셌는데요. 이번에는 entrenched in inflation expectation. 이 장기간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entrenched, 이 인플레이션 예상이 더 견고하고 깊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 발표되었던 CPI도 함께 반영이 됐다라고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에서도 좋은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이제 거의 금리 인상폭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유도신문이 굉장했습니다. 마치 어떻게든 좋은 거, 밝은 거, 그리고 앞으로 긍정적인 거 찾아낼 거야 하면서 시장아 올라라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다만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연준의 또 FOMC 파월은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는 보폭을 줄이라는 것도 사실상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이번 달 FOMC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아닌 내년 통화정책의 향방에 몰려 있었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긴축과 강경한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 과정을 설명했고요. 앞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연준의 입장은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했던 시장에 아무래도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점도표 발표 이후 상승했던 몫을 기자회견 동안 다시 하락하면서 만회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경로와 달리 시장 참여자는 여전히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에서 1.25%포인트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에 근접한 수준인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하락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FOMC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고 넘어가시죠.
이번에 머스크 이야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CEO의 개인 제트기 경로를 추적한다는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 계정은 오로지 머스크의 이동 경로만을 보여주는 계정이었는데요. 팔로워 수가 50만 명이 넘는 꽤 큰 숫자를 유지하는 트윗이었습니다. 이 계정은 이번에 항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스크의 개인 제트기 위치를 추적해 왔습니다. 머스크는 10월 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 이후로 검열을 꼽았었죠. 콘텐츠 순환을 이유로 트위터가 검열 가위를 지나치게 자주 쓴다면서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 발언이든 트위터에서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논리에 따른 언론의 자유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계정에는 적용이 되는 듯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면서 비록 일론 제트가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는 있지만 자신의 개인 제트기를 추적하는 계정은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 꿈꾸는 게 정말 독재자일까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회사 내에서 혐오 또는 발언, 게시물 관련 자문기구를 해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걸 보고 차단하는 트위터의 필터링 역량에 의문 부호가 붙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CNBC 그리고 뉴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당시 트위터에서 아동 성학대 등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트위터 인수로 이루려는 목표의 1순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해상과 관련 분야의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는 등 머스크는 발언의 진정성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CNN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와 안전위원회의 해자는 소셜미디어 사이트보다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수년간의 노력을 다시 한번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오너리스크와 함께 테슬라는 며칠 동안 중국 시장 둔화 가능성 등에 부각되면서 폭락을 했었죠.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무려 반토막이나 난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직접적으로 머스크의 리스크가 테슬라 주가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청정 에너지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이번에 머스크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짚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와 엮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등 소비자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호감도도 점점 나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만나보셨고요. 장 마감 상황 함께해 주시죠.